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나눔의 집 행정처분에 교각사루라며 비판했습니다. 편협한 조사로 나눔의 집의 근본을 흔들고 불교계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에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업 절벽에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어진 청년들이 산사를 찾았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명상으로 추스르고 현실을 마주할 용기와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길 안내자를 자처했습니다. 삭발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출가 생활을 경험하는 월정사 출가학교가 56기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찾은 수료생들은 지금까지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의상대사와 섬유의 설화가 전해오는 부석사에 화엄의 꽃이 피었습니다. 설화와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가무극은 일주문에서 시작해 안양루를 거쳐 무량수전에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이 사찰을 찾아 작고 따뜻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찾아가는 콘서트가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BTN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랜선 박물관 탐방. 오늘은 야외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홍제동 5층 석탑과 고달 사지 쌍사자 석 등을 둘러봤습니다. 신라시대와 달리 단순하면서도 고절미 넘치는 고려 석탑을 만나보시죠.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솥불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기도 행정처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편견과 편협한 조사로 나눔의 집의 근본을 흔들고 불교계 전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25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나눔의 집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법인 운영을 맡기려는 사전 포석이냐며 경기도 행정처분에 우려를 밝혔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솥불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며 경기도 행정처분과 민간합동조사단에 경고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지라도 겸허히 수용하고 진상조사와 더불어 개선의 입장을 밝혀온 나눔의 집에 경기도가 보여준 수차례 조사 과정은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듯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민간인 중심의 민관합동조사단을 또다시 구성해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며까지 나눔의 집을 조사한 것은 광주시와 경기도가 자신의 조사 결과들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내부 제보자들의 변호인단으로까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해야 됐을 때는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조사를 해야지 민관 합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촉할 수는 있죠. 자문기구를. 그게 조사기구는 아니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직접 조사를 이루어졌다고 하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저는 경기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정하게 상호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 내부 제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편향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임원 전원을 직무 정지한 것은 정해진 결론과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나눔의 집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내부 제보자들에게 법인 운영을 맡기려는 사전 포석이냐고 물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은 나눔의 집 운영 주체는 법인으로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바로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근거와 절차도 없는 임원 전원 직무 정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의 가치를 과도하게 훼손하고 송두리째 괴멸시키려는 의도나 불교계 노력을 무시하려는 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 행위처럼 또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 행위처럼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반발을 경기도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막무가내 막 나가서 관선이사를 파견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민관 합동 기구를 통해서 위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집 임원진에는 현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주문했습니다. 경기도가 민관조사단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각 종교 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 교구본사가 잇따라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분이 불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봉선사 템플스테이 메인 프로그램 청년희망 캠프 붓다의 향기가 입소문을 타고 벌써 6회째를 맞았습니다. 각기 다른 고민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산사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망과 아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여하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봉선사 템플스테이 청년 희망 캠프 붓다의 향기 입소자 대표가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각종 사회 문제들로 청년들의 자존감이 추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붓다의 향기는 기존 참가자들의 입소문에 찾는 사람들이 꾸준합니다. 참가자들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걱정부터 회사 생활에서의 어려움, 비싼 집값에 결혼을 뒤로 미뤄야 하는 현실까지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스펙을 쌓거나 점수를 만들기에 급급해서 늘 이제 조급해하면서 남들 맞춰가는 대로 자격증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던가 이 점수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곳에 지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만 쫓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청년 희망 캠프 붓다의 향기는 청년들의 많은 고민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쳐야만 하는 고민들이라면 그것을 직시하고 진정한 참 나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문제를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캠프는 안내자 역할을 하지만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청년과 다르지 않기에 참가자들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합니다. 붓다의 향기 청년 희망 캠프는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민거리들을 청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수행력이 담긴 그런 덕담으로 그리고 경험담 그리고 체험들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몸의 순환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명상 수업에는 세첸 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이 청년들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릴렉스. 맞아요. 오케이. 그럼 명상 자세를 가지시고 손은 이렇게 편안하게 가운데 넣어도 되고 무릎 위에 올려도 넣어도 되고 편안하게.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로 연 2번 진행되는 청년 희망 캠프 붓다의 향기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 달여 동안 스님이 되기 전 행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월정사 출가학교가 56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일상의 달을 싣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출가학교는 지금까지 3천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마음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월정사 법륜전의 예참의를 수한 대중들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한 달여 동안 스님이 되기 전 예비가정인 행자 생활을 체험하며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출가학교 학생들입니다. 지난 7월 8일 오대산 월정사 출가학교에 입학한 56기 행자들이 30일 졸업을 맞았습니다. 출가학교는 2004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새로운 출가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당시 불교계 안팎에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는데 일반인도 삭발을 시작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한 달여 동안 예불과 바르공양, 도량울력 등을 체험합니다. 또 스님들의 강의와 참선, 명상, 정멸복음과 오대암자 참배 등을 통해 일상에 찌들어진 정신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대산 청정한 공간에서 수행 생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다잡으며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살은 이 기운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그대로 여법함이 나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는 삶, 그것이 이 출가학교가 지향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런 연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출가학교 56기생들은 보살교와 함께 예불과 참회를 할 때 입는 옷인 예참의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예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참의로 출가 정신을 배워 한층 더 지혜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과 보살행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경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받들어 봉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지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경이는 꼭 수할 때만 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예경이를 잊고 있는 그런 보살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에 가야 합니다. 출가학교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터이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 참여자들로 하여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는 출가자의 자세와 마음을 유지하고 이타심으로 세상을 의미 있게 바꾸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살면서 몸은 점점 늙어갔는데 마음엔 자꾸 덕지덕지 때가 껴서 점점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또 되돌아보지 않는 삶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보다 현재 내가 멈추고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출가학교는 연 2회 진행하며 그 밖에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일주일 마음 출가학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청춘 출가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 출가학교 등 세대에 맞는 출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공동체 수행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설화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주 부석사에서 세계유교문화재단과 YG 발레단이 가무극 선묘를 선보였습니다. 부석사 도량을 화려한 가무극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융합과 화엄의 세계가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진 무량수전 앞마당은 동서양의 조화로 화엄의 사상이 펼쳐집니다. 한국 무용 특유의 장걸음과 물속을 유영하듯 부드러운 움직임, 관람객들의 눈동자엔 선묘 공연의 아름다움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세계유산 보유도시인 안동 화해마을에서 인류의 문화 가치 경북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지난달 31일 개막한 2020 세계유산 축전이 1일 부석사에서 가무극 선묘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석사는 통일신라 이후에 혼돈한 세상을 아우르는, 그래서 같이 화합하는 이런 이제 사상을 처음 펼친 곳이죠. 선묘가 다시 살아 돌아오신 것 같고 정말 화엄 사상 그대로 이 선묘극이 우리 좀 바라는 대로 우리 지역이 전부 이렇게 전부 화합하고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676년 부석사 창건 당시 설화로 내려온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이야기 가무극 선묘. 무량수전 베을림 기둥을 배경으로 화엄 사상을 폭넓은 동선과 호쾌한 손동작으로 표현됐습니다. 선묘와 의상대사의 사랑 이야기의 설화를 바탕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그리고 부석사에 대한 그리고 그 설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해본 결과요. 다양한 장르의 춤을 갖고 그 선묘 이야기 그리고 부석사 우리 아름다운 무량수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야기를 그려봤습니다. 오후 5시부터 펼쳐진 공연은 일주문을 시작으로 천왕문과 안양루 부석 앞을 지나 무량수전에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과 황병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수많은 관람객들은 하나로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좀 감동을 받았고
부속사의 그 설화의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불자로서 너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부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저희도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엄사상의 본찰 제1가람 부석사 총 10편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부품 만다라를 단계별로 표현한 이번 공연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선묘낭자의 지극한 정성을 담아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찰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위안을 주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오랜만에 공연을 즐기며 모처럼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성림사에 스님과 불자들이 오랜만에 모여 앉았습니다. 법당에 조촐한 무대가 꾸며지고 힘찬 박수 소리가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고 잔잔한 기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관객이 돼 흥에 빠져들고 모처럼 여유를 만끽합니다. 이게 마음적으로 조금 좀 안 좋았었는데 뭔가 이렇게 추워진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쪼여 있다가 풀어지는 느낌? 그러네요.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마련한 템플 콘서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콘서트로 마련됐습니다. 참불가를 비롯해 다양한 음악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첫 번째 공연이 성림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왜 우리 요즘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인생 뭐 사진, 인생 영화 그 내 생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걸 표현할 때 인생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여긴 인생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음악회가 아니라 힐링의 기도 시간이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를 하는 거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이 시간만큼은 많이 즐기세요. 템플 콘서트는 작고 따뜻한 음악회를 모토로 진행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음악회입니다. 작지만 울림이 큰 음악의 선율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몸과 마음에 위안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부처님을 구심점으로 또 음악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또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은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찾아가는 템플 콘서트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열애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삼광사는 주지 세운 스님 등 4부대 중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애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사찰 예절 교육과 예불, 바루공연 등 사찰 예절과 함께 물놀이와 버블쇼, 열애 골든벨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삼광사에서 보내는 2박 3일이 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배려와 협동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는 보물 제166호 홍제동 5층 석탑과 보물 제282호 고달사지 쌍사자 석 등이 있습니다. 홍제동 5층 석탑은 많이 훼손된 모습이어서 예전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고려시대 석탑의 매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달사지 쌍사자 석 등은 다른 쌍사자 석 등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보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이 석탑은 서울시 홍제동 사현사터에 있던 것으로 1045년 사찰을 창건할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으로 옮겨왔던 것을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전시 중입니다. 탑은 자연석이 기단부를 대신해 5층에 탑신을 바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5층의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계석이 각각 하나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 1층 탑신석에는 장식이 없고 2층 이상의 탑신석은 기둥 모양을 새겨 한 면을 둘로 나누고 그곳에 문으로 보이는 네모난 액자 모양을 표시했습니다. 이 탑과 같이 탑신석 아래에 별도의 개임돌을 받치는 것은 고려탑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옥계석은 넓고 얇은 편이나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두꺼운 처마는 수평으로 펼쳐지다가 양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입니다. 현재 기단부가 없어 안정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있으면서 경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쌍사자 석등은 경기도 여주시 고달사터에 쓰러져 있던 것을 경복궁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전시 중입니다. 높이는 2.43m이며 현재는 가운데 불을 밝히는 화사석까지만 남아있고 윗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즉 사각형의 하대석 사면에 둥글넓적한 모양의 안상을 새기고 그 위에 2마리의 사자를 앉혀놓았습니다. 사자는 좌우 앞발을 내민 자세로 웅크리고 구름 위로 피어오르는 석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중의 중대석이 있는데 아래에는 구름 모양이 조각돼 있고 위에는 연꽃을 새긴 화려한 모습입니다. 팔각형의 상대석에는 여러 겹의 악면을 새겼습니다. 화사석도 팔각형으로 모서리 기둥을 표현했고 내면에 창을 뚫었습니다. 우리나라 쌍사자 석등에 있는 사자는 앞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대부분인데 이 석등은 웅크리고 앉은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청규는 불교 선종에서 지켜야 할 수행 규칙입니다. 청규는 오늘날의 총림을 뜻하는 청정대 중의 청과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칙인 규구준승의 규를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해 청정한 규칙을 나타냅니다. 청규의 기원은 당나라 시대 선종의 큰 스님이었던 백장스님의 백장청규입니다. 백장스님은 전해 오던 규율과 규칙을 집대성하는 한편 추가로 새롭게 보완하고 제정해 수행자가 지켜야 하는 의식을 정리했는데요. 선종교단이 커지면서 조직과 수행에 필요한 규칙들을 체계화시켜 문자로 남겼습니다. 청규의 주요 내용은 의식주 생활과 수행 방법, 제도 등에 관한 것인데요. 스님이 스님다운 위의를 갖춰야 한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출제가 상관없이 부처님 법을 따라 불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청정한 생활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용어 나들이 김지우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